일본 역사의 16번째 사건을 더하자면 그것은 메이지 대지진입니다. 부디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 시대로 발빠르게 나아가는 동안 도요타는 전기차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도요타 엔지니어들은 전기차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믿고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줄 만한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요타는 왜 전기차 트렌드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도요타는 업계 다른 회사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도요타의 전략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요타의 전기차에 대한 과감한 반대 입장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행보로 도요타는 다른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서두르고 있는 완전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같은 회사들은 휘발유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큰 약속을 하고 있지만 도요타는 아직은 이르다며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세계가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도요타에 따르면 너무 빨리 전기차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 경쟁하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도요타는 전기차만이 유일한 미래라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는 왜 이토록 전기차 전환에 저항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업보호 차원일까요? 아니면 일리가 있는 주장일까요? 도요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요타는 1997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를 선보인 회사입니다. 당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획기적인 발상이었지만 도요타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프리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리우스는 현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완전 전기차가 진지한 선택지로 여겨지기 훨씬 전부터 자동차 산업을 더욱 깨끗한 에너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전기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데는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가 전기차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주목을 받는 동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다듬고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에 투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도요타의 신중한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요타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요타는 전기차로의 전면 전환은 수백만 명의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 실수 또는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도요타의 이러한 입장은 2021년시 OP26 기후협약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협약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40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했지만 도요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의 공동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요타는 대세를 따르는 대신 세상이 아직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평가들은 도요타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혁명을 일으킨 회사가 어떻게 이제 전기차에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도요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요타는 100% 전기차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휘발유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유럽 연합, 캐나다, 호주는 모두 2035년까지
신형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시안을 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에 매우 좋은 조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도요타는 이러한 법률이 더 큰 그림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모든 국가가 전기차를 지원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요타는 200개국 이상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많은 나라는 충전소가 부족하거나 전력망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심지어 전기차를 유지 보수할 자원조차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강요한다면 수백만 명의 운전자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언제나 그럴 겁니다. 토요타의 관심사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력망이 불안정하거나 전기보다 가스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완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브랜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요타의 전기차에 대한 입장은 상당 부분 2023년까지 회사를 이끌었던 아키오 도요다 전시 이오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 경영진과는 달리 도요타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전기차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운전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기차가 과대 광고되었으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급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도요타는 전기차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대신 하이브리드 기술 수소 에너지, 새로운 엔진 설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동안 도요타는 내연기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도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업계 리더와 환경단체들은 도요타가 전기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완전 전기차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요타는 기술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개선된 가솔린 엔진을 결합하는 것이 자동차 가격을 합리적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도요타는 전기차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음으로써 대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전략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전기차 보급이 도요타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도요타는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어렵다면 도요타는 남들보다 먼저 문제를 파악한 기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기차가 현재 화두를 주도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다른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 말입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왜 그런 대안을 믿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전기차에 숨겨진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숨겨진 문제점들, 전기차는 이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광고가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전기차를 소개하고 전 세계 정부가 휘발유 차량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보셨나요? 표면적으로 전기차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오염을 줄이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한 측면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모두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데 있어 진정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전기차는 미래의 대세입니다. 당연히 그 선두에 서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도요타만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이제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환경적일까요? 전 세계가 이 모든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려고 할 때 전력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35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100% 달성, 즉 약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전기차는 휘발유 비용을 절감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중 전기차는 약 1%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비율이죠. 하지만 이 수치가 10%, 20%, 심지어 50%까지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합니다. 도요타의 추산에 따르면 전기차가 보편화될 경우 전력 소비량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 생산량을 40% 늘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수요를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마치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십 개의 새로운 발전소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 한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모든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전 세계 대부분의 전력망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매년 여름 순환, 정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과부하 상태인 전력 시스템에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추가되면 특히 전력 사용량이 이미 높은 극한 기상 조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서 전기를 얻고 있습니다. 석탄, 천연가스, 석유가 많은 국가의 전력망을 가동하고 있죠. 따라서 전기차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정에는 가스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기차가 생각만큼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 생산량의 급증세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리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충분한 리튬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굴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대부분은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나옵니다. 채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고갈되고 지역 생태계가 파괴되며 오염이 발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리튬 채굴로 인해 담수 공급원이 고갈되어 마을 전체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도 의존하는데 이러한 금속들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같은 나라에서 채굴됩니다. 이러한 광산 작업장 중 상당수는 아동 노동을 착취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기차는 배기구에서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배터리는 또 다른 환경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이는 친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배터리가 만들어진 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전기차 배터리를 대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테슬라를 더 이상 타지 않을 거라서요. 휘발유차로 돌아가시겠어요? 네, 당연히 휘발유차로 돌아가죠. 대부분의 배터리는 수명이 8, 15년이며 그 이후에는 유해 폐기물이 됩니다. 적절한 재활용 시스템이 없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폐기물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보급을 저해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을 공개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차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는 비쌉니다. 정부 보조금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쌉니다. 미국에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5만 달러가 넘는 반면 일반 휘발유 차량은 약 3만 5천 달러입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데 리튬을 비롯한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곧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 특히 소득이 낮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전기차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가 완전 전기차 시대에 대해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회사는 전기차를 시장에 강제로 공급하면 수백만 명이 현실적인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충전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기차 충전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 가정용 충전기로는 배터리 크기와 전원에 따라 차량을 완전히 충전하는데 8시간에서 40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착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이 길가 아파트 단지 또는 충전소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차를 주차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주유소와는 달리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인 충전이 불가능한 도시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공용 충전소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6만 개의 공용 충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완전 전기차 체제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그 10배는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시간 자금 그리고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고려할 때 토요타는 전기차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타가 전기차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요타는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보다 다양한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을 모두 소유해 본 결과 저는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능 향상, 대체 연료 연구, 그리고 기존 엔진을 없애지 않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엔진 설계 개발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전략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 즉 대안을 제시합니다. 토요타의 비전을 이해하려면 수년간 조용히 개발되어 온 무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입니다. 이것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토요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 대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동안 토요타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닙니다. 토요타는 수소 기술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완전 전기차의 필요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깨끗한 에너지, 빠른 연료 충전, 그리고 기존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강력한 성능까지. 하지만
수소는 토요타가 주장하는 것처럼 판도를 바꿀 만한 기술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토요타는 이미 코롤라 크로스 H2 콘셉트와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지 R 야리스를 포함한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에 작동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이 차량들은 토요타의 기존 가솔린 엔진을 개량한 버전을 사용하지만 액체 연료 대신 압축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수소는 가솔린과 연소 방식이 다릅니다. 더 빨리 점화되고 더 높은 온도로 연소되며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부산물이 적습니다. 토요타는 수소 연료를 실용화하기 위해 상당한 조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더 높은 연소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피스톤 밸브 실린더 헤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소는 액체가 아닌 기체이기 때문에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연료 시스템 또한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 내부의 폭발이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나도록 점화 시스템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수소 연소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빠른 주유, 강력한 가속력, 익숙한 주행 경험 등 휘발유 자동차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즉각적인 토크는 인상적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소리, 기계적인 반응, 그리고 원초적인 성능을 그리워합니다. 수소 연소는 이러한 점을 유지시켜줍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장점은 충전 속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기차 충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빠른 충전기조차도 30분 이상 소요되며 가정용 충전기는 최대 40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수소 펌프에 잠깐 들러 90 최소 5분 만에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충전소에 맞춰 하루 일정을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유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주행거리 불안감이라는 중요한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충전소에 도착하기 전에 배터리가 방전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장거리 여행에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소 자동차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휘발유 자동차와 비슷한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어 충전 장소를 걱정하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내용은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전기차의 성능이 극한 날씨에 따라 급격히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추운 날씨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소모시켜 주행 가능 거리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기도 합니다. 고온은 과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수소는 극한의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터리 무게는 어떨까요? 전기 자동차는 다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때문에 휘발유 자동차보다 무겁습니다. 차량 무게가 무거울수록 움직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수소 연료 엔진은 대형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아 더 가볍고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무게 차이는 주행 역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거운 전기차는 가벼운 가솔린 차량과는 다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엔진의 느낌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소 연료 연소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수소 연료 자동차를 모든 사람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소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팩 제조 관점에서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수소 충전소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유럽에는 더 많지만 그곳에서도 이용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소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의 편리함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도요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보급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충전소를 건설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기차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충전소는 수소 충전소보다 설치가 훨씬 쉽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수소 생산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탄소 배출이 발생합니다. 도요타는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친환경 수소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는 수소 자동차의 환경적 이점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수소 연소에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배터리 구동 전기차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달리 도요타는 모든 것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미래보다는 여러 가지 청정에너지 솔루션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또한 도요타는 수소 연소가 전통적인 정비소와 수리점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수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정비소가 전기차 시대에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수소 연소 엔진은 여전히 기계식이므로 가솔린 엔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리 및 유지 보수 시설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수리 업계가 값비싼 전문 전기차 정비센터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소가 전기차를 대체한다는 생각은 다소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도요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건은 수소가 전기차의 지배력을 위협할 만큼 빠르게 대량 생산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기술과 충전 네트워크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소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 잡으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수소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적합한 방식으로 전기 동력과 기존 엔진을 결합하는 또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및 혼합 엔진 솔루션과 같은 중간 단계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소 엔진과 전기 엔진의 차이점을 살펴보죠.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편리한 충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소 충전소는 특수 장비와 고압 저장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충전기는 가정 주차장 주유소, 심지어 슈퍼마켓 주차 공간 등 거의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이미 16만 개가 넘는 공공 충전소가 있으며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소 충전소는 약 60개에 불과합니다.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고에서 밤새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충전기가 없더라도 근처에 공용 충전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소차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소 충전소 근처에 살지 않는다면 수소차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에서 수소를 충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있는 도시조차도 그 수는 매우 적습니다. 가격은 잠시 접어두고 설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기본적인 레벨 2 전기차 충전기는 몇백 달러면 가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와 같은 고속 충전소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설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수소 충전소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소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도로 높은 압력이나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저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장 시설에는 누출이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안전조치, 강화된 탱크,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소 충전소가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충전소 하나를 짓는데 수백만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에 수소 자동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소 충전소에 자금을 낭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요타는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에너지 기업과 협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더딥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수소 충전소를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수소 충전은 여전히 요원한 일입니다. 수소 충전소가 곳곳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소 연료는 여전히 비쌉니다. 현재 수소 연료는 킬로그램당 약 12달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수소 자동차는 연료를 가득 채우는데 5-6kg이 필요합니다. 즉, 연료를 가득 채우는데 60, 80달러가 들 수 있는데 이는 휘발유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소 충전은 전기차 충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전기 요금은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집에서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역 전기 요금에 따라 5달러에서 15달러 정도입니다. 공용 급속 충전기를 이용하더라도 수소 충전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수소 자동차가 성공하려면 연료 가격이 크게 떨어져야 합니다. 즉, 수소를 더 저렴하게 생산해야 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수소 생산 방식입니다. 수소가 깨끗한 연료라고 생각하신다면 곧 알게 되실 사실에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소가 깨끗한 연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를 이용해 생산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수소라고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수소가 있습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친환경 수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수소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대규모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소 생산이 더 깨끗하고 저렴해지기 전까지는 수소 자동차의 환경적 이점은 기대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요타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수소 충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고 연료비를 낮추고 수소 생산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중요한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수소차를 원할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로에서 테슬라를 보고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를 충전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기술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수소 자동차가 전기차만큼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수소로 전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요타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항상 어려움을 겪어온 부분입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에너지 회사, 심지어 정부까지도 수소의 광범위한 도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수소 비전이 실현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요타는 수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에너지원을 결합하여 실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콘셉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리우스는 영국에 출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회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프리우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출시 당시 판도를 바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하이브리드에서 손을 떼고 배터리 전기차에만 집중하는 동안 토요타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가 수백만 운전자에게 필요한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T앱에서 하이브리드 코칭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차량들은 기존 자동차보다 연료를 훨씬 적게 소비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충전소 배터리 수명 정기 요금에 대한 걱정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완전 전기차로 인한 골칫거리 없이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멋지다고 생각하신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어떠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짧은 거리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고 장거리 주행 시에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2가지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전기 모터로, 장거리에서는 가솔린 엔진으로 운전할 수 있죠. 전력망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차량 소유를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순수 전기차에 집중하는 동안 토요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전기차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 EV를 소개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바로 그 간극을 메워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승용차가 대부분의 관심을 받지만 토요타는 운송 분야의 가장 큰 과제가 단순히 일상적인 출퇴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럭버스 산업용 차량과 같은 차량들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고 공급망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트럭은 존재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충전에 몇 시간이 걸리고 무게를 증가시키는 대형 배터리 팩이 필요하며 장거리 주행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수소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일반 승용차용 수소 연소 엔진 개발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용 수소 연료 전지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트럭과 달리 수소 트럭은 몇 분 만에 연료를 보충할 수 있으며 장거리 운송에 필요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 충전 시간을 감당할 수 없거나 대규모 차량용 충전소를 건설할 여력이 없는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일본에서 이미 IE를 사용하는 광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요타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과제는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트럭 운송업계에서는 수소 충전소가 모든 곳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운송 경로를 따라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수소가 장거리 트럭 운송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실용적인 선택지는 아니겠지만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전기차가 미래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토요타는 전기차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기차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 전기차를 출시했고 미래의 전기차를 더 저렴하고 가볍고 오래가게 만들 수 있는 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문제는 전기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하룻밤 사이에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터리 전기차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또 어떤 사람들은 수소 연료 차량을 고수할 것입니다. 토요타는 특정 솔루션을 강요하는 대신 시장의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미래에 하나의 기술만이 승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론은 거의 들어맞지 않습니다. 휘발유가 디젤을 없애지 않았고 비행기가 기차를 대체하지 않았으며 태양에너지가 다른 모든 에너지원을 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기술들이 공존하며 각기 다른 필요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토요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터리 전기차는 일부 시장을 장악할 것입니다. 수소는 산업용 차량에 동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한 없이 효율성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계속해서 선택받을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타의 수소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래 영상도 클릭해 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